오래전부터 바다는 사람들이 오가는 커다란 길이었다. 그 길을 따라 낯선 문자와 사상이 전해지고 신기한 먼 나라 이야기가 들려왔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책과 사상은 자유고 희망이었으리라. 그토록 바라고 붙들고 싶었던 희망의 빛. 그 한 줄기 빛이 내포를 휘감으니 사람들은 함께 나누며 기쁨을 맛보았으리라. 이제 나는 푸른 나무 사이 아래 그들이 나누었던 여정을 따라 걷는다. 짙게 내린 어둠을 걷어내며 걷고 또 걸었던 그 길을 걷는다. 순례길 위에 뿌려진 서글픈 노래와 외로운 마음을 달래본다. 어떤 고통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지켜온 신념은 푸른 소나무의 기상을 닮았다. 나는 그곳으로 잊지 못할 동행을 떠난다. 서해 바다는 물결이 살아서 일렁거리고 바람은 잔잔하다. 평온하게 흐르는 그 물살은 늘 그랬듯 엎치락 뒤치락하며 내포로 흘러든다. 자욱한 안개 밑으로 보일 듯 말 듯 물길은 삽교천이 흐르는 곳곳으로 이어졌고 그 물은 내포를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했으리라. 여기 바다 위에 떠있는 서해대교가 웅장함을 뽐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평택과 당진 사이로 흐르는 큰 물줄기가 마치 큰 고목나무 뿌리처럼 뻗어내려가서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그 충남 내포 지역이지요. 네, 내포가 충청도에서 가장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갯벌도 있고 넓은 평야도 있고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내포에는 천주교 성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순례를 하는 곳이에요. 그 성지 순례길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걸어볼까요? 네, 그래 보실까요? 삽교천은 충남 홍성에서 발원해 당진과 예산, 아산의 넓은 들을 적시고 아산만으로 흘러든다. 간척 사업이 활발해지기 전까지 내포의 크고 작은 포구는 무역을 하던 상인들로 북적이며 번성했다. 여기 그 당진에 와 보니까 그 여기저기 소나무 숲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우강면 송살리라고 돼 있어서 솔매라는 뜻이네요. 아, 네. 그래서 그런지 소나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향기가 너무 싱그럽고요. 그렇죠?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솔매 성지가 솔매 성지는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에 시원한 향기가 머무는 곳으로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가 자리한 곳이다. 소량기와 풀꽃 내음이 누군가의 넋을 위로하는 것일까? 등줄기를 휘감는 서늘한 소나무의 그 무엇은 푸른 가슴에서 묻어나는 서러움과 외로움은 아닐까? 조심스레 헤아려 본다. 신부님, 여기가 솔매 성지라서 그런지 아주 그 소나무 밭이 아주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
이 소나무가 네. 제각기 다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김이 다 다르게요. 예. 이곳 솔매는 네. 순우리말로 네. 소나무가 우거진 동산이라는 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근의 삽교천에 네.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네. 바닷물이 이 인근까지 들어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곳은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네. 과거에 이제 바닷바람을 좀 네. 피해 보려는 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예. 소나무를 심었던 것이 오늘날에 이어서 이렇게 소나무 그 단지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네, 신부님 여기 그 당진은 이게 내포 지역인데 특히 여기 그 내포와 이 솔매 성지와의 관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근래 이 내포라는 말이 이제 우리 네. 충청권에서는 자주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죠. 네. 특별히 이제 홍성 인근에 이제 네. 내포 신도시도 들어오고. 네. 근데 이제 내포라는 말은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게 되면 이중환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내포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동쪽과 서쪽의 주요 10개 고을을 칭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충청도 서북부 네. 이 지역 전체가 사실은 이중환이 얘기한 내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저희 천주교에서는 네. 내포를 조선 후기에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면서 네. 상부내포와 하부내포라는 이런 구분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내포의 사도 하면은 이존창 루도비코 네. 성인을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포의 복음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존창 루도비코라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 네, 그분이 이곳 솔매에서 예산 방향으로 한 차로 15분 정도 내려가면 네. 여사울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네,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솔매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김대건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김진우 비호 순교자, 네. 그리고 또 김대건 신부님의 작은 할아버지가 되시는 김종환 안드레아, 네.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5 형제들이 함께 이곳 솔매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만 우리가 쉽게 알고 있지만, 실은 이곳 솔매는 내포 신앙이, 내포 천주교 신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또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 대대로 신앙을 전수해 왔던 신앙의 모짜리 역할을 했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솔매의 소나무들은 당시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일까? 이곳의 믿음을 표현하듯 푸른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증조부에서부터 김대건 신부까지 4대에 걸쳐 11명의 순교자가 나온 솔매 성지. 머리와 가슴으로 당시의 이야기를 그리며 가만가만 걷다 보면 안쪽 너른 마당에 조성된 김대건 신부의 생가로 발길이 닿는다. 김대건 신부는 이곳에서 꿈 많은 유년 시절을 보냈으리라. 여기가 김대건 신부님 생가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로 보면요, 국교가 유교였고요. 네. 또 김대건 신부님은 사대부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천주교라는 게 좀 의아해요. 예. 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사실 그 당시에 천주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믿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없이는 이 천주교를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집안이 양반 집안일 수밖에 없는 건 당시 신분제 하에서의 천주교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주교회 안에서 사제는 신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그런 목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당시 조선 후기 양반과 중인, 천민,
신분제가 있는 사회 안에서 양반이 아닌 다른 계층에서 사제가 되어서 사대부인 양반들을 가르친다? 이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김대건 신부님을 신학생으로 선발했을 때 이 모방 신부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아시고 집안 가운데서도 천주교 신앙을 열심히 봉행하고, 또 김대건 신부님 집안은 이미 선대에 걸쳐서 여러 명의 순교자들이 나왔던 그런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정화상 바오로로부터 신학생으로 김대건 신부님을 추천받아 이 15살 소년을 신학생으로 양성하게 되어 사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소년 김대건은 최양업, 최방제와 함께 반년이나 걸어서 마카오로 유학을 갔다. 상하이에서 사제품을 받고 조선으로 돌아온 지 1년여 만에 죽음을 맞았다.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김대건 신부의 나이는 불과 25살이었다. 끝이 없고 경계가 없는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소나무. 너는 지나가는 세월 바라보는 언덕배기 어디쯤에서 푸른 숨을 쉬고 있구나. 간혹 불어오는 바람결에 묻어오는 세상 때를 지우고자 이파리 마저 활짝 피우지 않았고, 상처받은 마음은 오로지 딱딱한 껍질 위로 쌓아 올린 듯 너는 말이 없다. 그윽한 솔향기는 그의 묵직한 걸음이어라. 푸른 빛깔은 그의 변치 않은 마음이어라. 시원하고 높은 기상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붓 끝에 온 힘을 모은다. 교수님, 네. 여기 화지를 보니까요. 솔매성지에서 소량을 맡으며 신앙적 사색에 잠기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기 이 솔매성지에 와 보니까 역시 이제 솔매다운 이렇게 소나무가 많이 이렇게 있는 그 산이 요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 솔매성지에도 이 소나무 동산이 너무 아름답네요. 근데 여기에 그 김대건 신부님 동상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솔잎 향기를 맡으면서 김대건 신부님의 그 신앙적 향기와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한 조각의 구름을 통해서 신부님의 그 어떤 사랑을 그림으로 한번 담아내 보려고 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온화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나무도 이렇게 여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소나무들의 어떤 그 특징과 향기, 이거를 한번 담아내 보려고 했습니다. 순례길을 따라 순백의 여름꽃이 피어 길손을 반긴다. 솔매성지에서부터 쭉 이어진 길이 버그네 순례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 앞에 또 합덕제 또는 이제 합덕방죽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주 하얀 그 연꽃이 아주 만발해 아주 아름답네요. 더구나 이제 이렇게 한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니까 마치 꽃들이 이렇게 춤추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데에 옛날에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던 이런 현장이었는데
뜨거운 여름 내내 순례길을 걷는 이들을 향해 백년은 두 팔을 하늘로 뻗어 위로와 응원을 건넨다. 사러리라다 청산에 사러리라다 거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라다 할리할리 할라숑 얄라리 할라숑 연꽃 방죽을 따라 걷는 버그네 순례길. 버그네는 삽교천으로 흐르는 물길에서 따온 이름이다. 오래전 이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신앙을 지켜냈을 게다. 그들이 걸었던 길을 밟으며 그 신념을 되새긴다. 어느새 발길은 평화로이 보이는 합덕성당에 닿았다. 네. 여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예쁘죠? 그렇죠. 예,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옛날에요. 네. 이렇게 독특한 성당이 있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 양쪽에 네. 종탑이 두 개가 있고, 한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게 드문 독특한 성당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합덕성당이 이 내포 지역에서 하늘을 우러르며 서 있는 합덕성당은 내포 순례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당초 예산군 고덕면의 양촌 성당으로 출발해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 신부님, 성당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우리 이 합덕성당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합덕성당은 네. 그 내포 천주교 신자가 가장 많았고 또 천주교 순교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았던 이 내포 지역에 신앙의 자유가 생기면서 공세리 성당과 함께 가장 최초로 생긴 성당입니다. 그러니 이 성당은 순교자들의 그다음에 또 피와 그다음에 옛 교우들의 얼이 그렇게 뿌리가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그 결실을 이룬 첫 번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성당은 우리 이 충청도 내지는 이 중부 지역의 모든 성당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성당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이 지역의 모든 성당들이 갈라져 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성당이야말로 그 우리 이 지역뿐 아니라 이 충청도 내지는 한국 천주교의 아주 중요한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덕성당은 내포 지역 천주교의 산 증인으로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제와 수도자를 배출한 성소의 요람이다. 양반도 평민도 이곳에 들어오면 차별이 없었고 한마음이 되어 두 손을 모았겠지. 구분등의 할머니부터 코 흘리게 어린아이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지. 그때마다 햇살 한 모금이 들어와 토닥여 주었으리라.
바람 한 점 불어와 위로해 주었으리라. 또한 합덕성당은 내포 지역의 중심이자 창구가 되어 다양한 문화를 이끌어왔다고 한다. 합덕성당은 어쩌면 이 지역의 문화, 또 어떻게 보면 뭐 사회복지, 또 뭐 교육, 아주 다방면에서 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이 생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아주 상징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 문화가 다 있는, 전통 문화가 아주 이렇게 속속들이 내재되어 있는 이곳에 말하자면 처음 보는 이런 건물들이 생기고, 이제 근대적인 건물이 생기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내포 지역 사람들이 아주 중국이나 외국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물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근대기 이후에도 이 합덕성당을 통해서 그 서양과 어쩌면 동양의 교류가 이 합덕성당을 창구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박해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 하나는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 천주교 신자들 내지는 신부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박해시대에도 물론 그랬거니와 신앙의 자유가 생기고, 그 이후에 합덕성당에는 저 사제관에서부터 물론 시작이 됐지만 근대적인 형태의 고아원이 또 이 근처에서는 또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죠, 매개학교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래서 계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이 합덕성당은 이 합덕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이 내포 지역의 근대적인 문화, 그 다음에 교육, 사회복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합덕성당은 평화로운 얼굴로 내포를 품에 안고 있다. 그 안에 자유와 신념이 머물기를 바라면서 한국 천주교의 뿌리인 합덕은 집안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이들이 많다. 가족은 물론 이웃이 함께 신앙심을 키워가고 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념을 지켜가는 이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윤여환 화백은 내포 순례길에서 그들의 향기를 화폭에 담아보고 싶다고 했다. 마치 믿음의 책이 켜켜이 쌓인 듯 당신들의 주름은 견고하기만 하니 그 주름살은 신앙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통로가 아닐까 되새겨본다. 네, 여기가 그 백년꽃으로 술을 빚는 네. 양조장이군요. 네, 네. 그래서 술향기가 이렇게 네. 바깥까지 풍겨져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그윽한 연꽃 향기를 잘 익은 술에 입히면 어떨까? 100년의 잎을 이용해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을 찾았다. 연잎차의 맛에 반한 나머지 누룩 빚은 술에 연잎을 넣었더니 맛과 향이 뛰어났다고 한다. 오늘도 술항아리 너머로 은은한 100년의 향기가 퍼져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장독대가 많은 걸 보니까요. 예. 아주 오래된 양조장 같은데 예.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1933년에 저희 할아버님께서 저희 양조장을 창업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일제시대 때부터 창업을 한 건데, 여기 당진 지역에 이제 그 상록수를 집필한 심은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 그 상록수의 배경이 됐던 그런 막걸리도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 할아버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셨고, 뭐 6.25 전쟁 때도 이 양조장이 노동당 사무소로 사용도 하기도 됐고,
그 이후로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역사 근현대사를 그대로 다 이제 경험한 오래된 양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예.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까지 아들까지 3대가 예. 이렇게 가업을 이어오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한 40년 정도 지금 오랫동안 하셔왔고, 저는 이제 원래 다른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가업을 이으시려면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양조장이라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양조장이라는 문화. 저 어렸을 때도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주전자 들고 와서 저희 샘뚝 같은 데서 바가지로 퍼서 이제 가져가시고 또 그 옆에는 바로 대접이 한 그릇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다 또 한 그릇 퍼가지고 거기서 바로 시음하시고 가시고 돌아가시고, 옆에는 이제 조그만한 종이 위에 소금, 왕소금이 몇 개 있어서 한 잔 딱 드시고 소금 하나 찍어서 드시고, 그런 이제 풍경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익숙했던 그런 환경이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연꽃을 가지고 막걸리를 빚는다는데 특히 또 하얀 연꽃을 가지고 막걸리를 빚는 무슨 비결이 있나요? 예,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이 연잎을 이용한 막걸리를 개발을 하셨는데 연꽃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꽃잎이 하얀 백년도 있고 꽃잎이 노란 황년, 붉은 홍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시연, 그러니까 연잎에 가시가 달린 가시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백년의 잎과 줄기, 꽃 이런 것들이 음식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백년을 가장 이제 음식과 잘 이제 섞어서 많이 사용했었고, 저희도 많은 테스트를 했었는데 역시 백년잎이 가장 술맛에는 최적화됐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아버님께서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 유명한 막걸리를 저희도 한번 시험해봐도 될까요? 예, 한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맛보시도록 하시죠. 예. 연잎을 넣어서일까? 유난히 흰 백년 막걸리가 익어간다. 빛깔과 향기로 길손을 사로잡은 막걸리가 넉넉한 인심으로 가득 채워진다. 반갑습니다. 아주 맛이 좋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은은하게 향의 입안을 먹으면서요. 네. 또 마지막에 또 턱 쏘는 또 탄산 맛까지 또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백년잎이 특히 들어가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역시 그 연잎과 연꽃 향이 들어가니까 다른 막걸리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독특하고 맛이 좋습니다. 술향기에 취하는지 꽃향기에 취하는지 수술 넘어가겠어요. 시원하면서도 톡 쏘는 막걸리 한 사발에 한여름 더위가 저만치 달아난다. 여기 바다 옆길을 이렇게 또 걸으니까요. 또 한껏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도비도라고 하는 곳인데 그 말 그대로 여기가 원래 섬이었는데 그 대호 방조제를 축조하면서 이렇게 육지로 변한 곳이래요. 아, 여기가 원래는 섬이었었다는 거예요. 네. 저 앞에 섬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그 자연경관이 아름답다는 난지도인가요? 네, 네. 저 난지도는 그 난초와 지초가 자생한다고 그래서 난지도라고 이름이 붙였대요. 근데 이제 저 속에는 뭐 해당화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많은 야생화가 많이 있고 또 검은 물대새라든가 이런 천연기념물도 있고 해서 많이 유명해진 이 관광지인데요. 그 일대가 9개 아름다운 섬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당진에 오면 꼭 들르는 이제 또 유명한 또 관광지가 또 합니다.
바다는 섬을 품고 섬은 바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름날을 노래하고 있다. 네가 아니면 내가 어찌 흐를까? 내가 아니면 너는 어찌 웃을까? 나는 오래전 내포 바다로 전해진 무사람들의 신앙을 떠올린다. 이 바다가 아니라면 어이 너를 알았을까? 이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났을까? 비릿한 바닷내음도 싱그러운 소량기에 가려진 듯 푸른 바다는 당당히 내 안으로 스며든다. 바다야, 어서 해물을 걷어내고 힘차게 흘러가렴. 때로는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와 물이 되고 때로는 외로운 뱃사람들의 노래가 되어주렴. 길소는 향기로운 녹음을 벗삼아 바다의 이야기를 듣는다. 바다가 건네준 이야기 보따리는 풀어도 풀어도 줄지 않는다. 여기가 그 상록수의 그 저자 그 심은 선생이 그 소설을 집필했던 필경사라는 곳이군요. 예, 맞습니다. 집을 짓고 상록수산대를 여기에서 집필을 하셔서 그래서 그리고 태코도 이렇게 필경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심은하는 필경사. 시인이자 소설가인 심훈은 1931년 언론사 기자를 사직한 뒤 부모가 살고 있던 당진 송악면으로 내려왔고 창작 생활에 몰입했다. 이곳에는 심훈의 조카가 농촌 야학을 운영하며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 바로 상록수였다. 여기 보니까 황토하고 초가로 이루어진 집이거든요. 근데 모양이 좀 독특해요. 예, 보통 초가집하고 좀 다르죠. 예, 보통 초가집은 하면 방과 방 사이에 대청마루가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가집이고 화장실 바깥에 있는 게 보통 알고 있는 초가집인데 이 심은 선생님의 이 필경사는 보통 초가집과 좀 다르게 뭐 대청이 없어요. 없고 보통 화장실도 안에 있고 쉽게 말하면 목욕탕도 안에 있고 신식인데요? 그죠? 베란다도 집 안에 있고 뭐 그래서 보통 초가집과는 그 네 가지가 다른데 그렇다고 지금 뭐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탕이 뭐 지금처럼 끽 누르는 신식은 아니고 조금은 뭐 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 1920년대 30년대에 집 안에서 놓을 수 있는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요즘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가집하고는 많이 다른 그게 보통 이 필경사의 특징입니다. 극심했던 일제의 수탈과 탄압에도 심훈의 의지와 열정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처럼 성장했다. 심훈은 필경사에서 그동안 발표한 시들을 묶어 시집을 발간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날이 오면이다. 당시엔 일제의 검열로 빛을 보지 못했고 해방 직후에야 간행돼 유고집이 되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문 자료나 사진이나 이런 원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는 일부분이 지금 전시되어 있고 뭐 진품도 있고 영인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시문 선생님이 직접 친필로 쓴 원고도 있고 예. 그러네요. 예. 지금 이거는 뭐 재건의 돌날 네. 아드님이 생일 때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해서 아하. 이렇게 재건의 돌날 이게 남아 있고 이거는 뭐 그날에 오면 원고인데 앞에 보시면 여기도 있지만 여기 보면 삭제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시문 선생님이 이걸 시집을 내려고 했는데 90% 이상이 이런 삭제가 찍혀 이런 마크가 찍혀서 그 당시에는 책을 내지 못하고 해방이 된 후에 아하. 그때를 출판을 했답니다. 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버그네 순례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신리성지에 이르렀어요. 예. 신리성지는 그 천주교 박해 때 그 교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던 교우촌이라고 부르나요? 네. 어느새 버그네 순례길의 마침표를 찍는 신리성지에 닿았다. 평화로운 내포 평야 한가운데 자리한 신리성지는 당시 조선의 카다콤바라 불렸던 비밀 교우촌이다. 신리성지 안에 네. 이렇게 아름다운 연못이 조성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있으니까 또 네. 되게 평온해 보이고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수련이 심어져 있어서 더 이렇게 평화롭게 보이고. 네. 네. 거기에 이렇게 뭐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그래서 천주교가 네. 평화로운 신리 마을은 마을 주민 모두가 천주교 신자였다고 한다. 모진 박해로 초토화되어 당시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만은 이곳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이 신리성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조선 5대 교구장 다블리 주교다. 여기 그 신리성지를 와 보니까 어떤 그 박제 시대 때의 그 교우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신리성지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네. 여기 신리성지는 1700년대 후반에 네. 조선의 천주교가 처음 전래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자 공동체로 이뤘던 지역이고요. 네. 기록상으로는 약 400여 분의 신자분들이 네. 이곳에서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또 네. 더불어서 천주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된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은 조선교구 5대 교구장이셨던 다블리 주교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그분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쪽 신리 지역에 머무르시면서 신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고요. 또 네. 더불어서 많은 저수 작업들을 통해서 신자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깊이 또 성실히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블리 주교님께서는 이곳에 머무르시면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입국하는 그 입국로를 개척하셨고 네. 또 선교 자금을 마련하심으로써 그날이 좀 더 수월하게 조선 땅으로 입국하는 데 큰 역할들을 하셨었죠. 네,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블리 주교님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천주교 역사 안에서 일들이 네.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대건 신부님과의 그 관계는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로 서품 받을 때 그 네. 옆에서 네. 이제 복사를 섰던 분이 다블리 주교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1845년도에 네. 김대건 신부님께서 조선 땅으로 들어올 때 네. 페레오 주교님, 다블리 주교님, 김대건 신부님 이 세 분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다블리 주교님은 굉장히 각별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시군요. 네.
네, 여기는 손자손 토마스 성인의 생가터인데 네. 또 W 주교님의 주교관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주교님께서 이거는 뭐죠, 근데? 여기는요 주교님께서 이제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밑에 들어가서 책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여 밑에서 사주전이라고 해서 선교 자금을 마련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면요. 여기는 이제 W 주교님께서 낮 동안에 기거하셨던 장소인데요. 이곳에 머무시면서 이제 W 주교님이 책도 저술하시고 그리고 또 돈도 찍어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궁이가 열이나 연기가 일로 지나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W 주교님께서 뭐 오랫동안 머무르셔도 뭐 육체적으로 큰 피해가 없었던 장소죠. 네, 그렇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와 함께 강경 땅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보령 갈매못에서 순교하기까지 21년간 수많은 저술과 자료를 수집해 조선 천주교 역사의 기초를 닦았던 다블리 주교. 신리성지엔 그의 정신을 기려 옛집에 있던 주춧돌과 기둥을 그대로 사용해 쓰러져 가던 초가를 복원해 놓았다. 이 신리성지는 이 내포라는 지역이 내륙 깊숙이 바닷가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천주교 신앙의 촌들이, 그러니까 천주교 신앙촌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솔매라든지 여사울, 이곳, 그리고 황무실, 아니면 배나들이, 그 중에서도 이곳이 중심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또 가장 많은 신자들이 있었고, 또 W 주교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이곳 신리가 이쪽 내포 지역의 천주교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곳에 어떤 신앙의 힘이 되었던 장소라고 보면 되겠죠. 얼마나 박해가 극심했으면 그 많던 신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까. 세월을 꼭 붙들어 모랑선에 베어서 노들강처럼 물에 당실 띄워라 한평생 못 그르래 근심 없이 사세나. 안개가 바람을 부르는 날이면 나무는 몸을 웅크린다.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들은 척 무심히 고개를 숙인다. 청춘을 꼭 붙들어 서서한 해에 베어서 한강수 흐른 물에. 오랜 시간 동안 나무는 그날이 떠오를 때면 서러운 가슴을 스스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떨궜으리라. 나의 노래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근심 없이 사세나 얼싸 엄마 둥개둥 멋지게 살세.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네. 여기 뒤에는 W 주교님 주교관이 보이고요. 네. 그 앞에는 연못이랑 여기 잔디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이 지역에, 이 내포 지역에 선교하러 오신 그 다블리 주교님 네. 그 사제관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가 그 내포 지역 그 물줄기가 여기까지 와 있고 또 요 일대가 전부 이렇게 들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못과 잔디밭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여기 와봐도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잔디를 그대로 살리고 다른 나무를 별로 많이 넣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조성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주교님의 어떤 그 신앙적 발자취를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성찰의 시간을 네. 가져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화지를 보면 네.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가지다라는 네, 어떤 화지를 그렇습니다. 넣으신 거군요. 네. 내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 견디며 나무를 키우고 그윽한 향기를 퍼뜨려 왔다. 꽃잎이 피어나듯 황홀하게 피어난 믿음의 땅 내포. 빈들마다 나무 향기, 풀꽃 향기 날리며 바다에서 육지로, 포구에서 마을로 전해졌던 마음들이 곳곳에서 피어난다. 이 길 위에서 나는 당신이 곁에 없어도 당신을 기억한다. 당신이 지나간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아스라이 보이는 기도의 문을 이정표 삼아 걸어가리. 수많은 이들이 간절히 보여준 소망의 길을 꼭꼭 눌러 밟으며 뒤따라 걸어가리. 바다가 내게 전해준 선물과 이야기는 이제 누군가의 노래로만 남겨두지 않을 테다. 안개가 낀 날이면 꺼내들고 그날의 그리움을 추억하고 싶다. 내포 땅 깊숙이 전해진 노래가 굳은 신념으로 자리 잡았듯 나는 푸른 솔숲에서 만난 이 향기를 오래오래 기억하련다.